네, 저는 원래 의학계열에 꿈이 있어서 수시 전부를 의학계열로 작년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수능을 본 시험 중에서 가장 수능을 못 받고 지원한 대학들의 최저 등급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시 6개를 전부 광탈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정시로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고민 없이 그냥 바로 재수를 그냥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대에 너무 못 미친 수능 때문에 재수를 한다고 해도 과연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 때문에 좀 두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수험생으로서 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전에 좀 심심하거나 잠이 안 올 때 한두 시간씩 핸드폰을 꼭 하면서 그 다음에 잠이 들었거나 또 인강을 들을 때 잠깐 쉰다는 핑계를 대면서 다른 사이트를 들어가서 몇 시간씩 놀던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철저한 생활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강 들을 때 학원 컴퓨터는 그 인강 사이트 외에 다른 사이트로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서 인강 도중에 다른 길로 새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예 핸드폰을 소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잠도 일찍 드는 등 어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어서 어떤 수능을 준비하는 데 최적화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상위권 전문 학원이라는 타이틀에 마음이 갔고 또 스스로를 통제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다니긴 어렵다고 생각해서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을 택했습니다. 학원 분위기는 저는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원에서 어느 정도 그런 통제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학원 다닐 때는 너무 좀 빡빡한 일정으로 좀 힘들게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가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만큼 엄격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좀 빡빡하게 몰아세울 때도 있었지만 풀어주실 때는 한없이 풀어주셔서 어떤 모의고사 후에는 어떤 친구들과 함께 좀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스트레스를 풀 기회도 있어서 좀 그런 강도가 적절한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을 매일 수험 생활에서 갇혀있기보다는 어떤 좀 유두리 있게 어떤 유연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조금 편안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가장 만족한다고 생각한 프로그램은 질문당직입니다. 저는 거의 질문당직이 저의 성적의 90%를 향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오랜 시간 수능을 연구하신 분들이고 또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온 어떤 전문가이기 때문에 수능을 고작 몇 개월밖에 준비를 못한 학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어떤 전문적인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만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오랜 시간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한 과목에만 치우치거나 또는 잘못된 방식으로 삽질을 하는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질문당직의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선생님께 최대한 많은 질문을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을 어떤 자습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당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해서 오랜 시간 삽질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해서 올바른 길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배 멘토링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수험 생활을 직접 겪어본 선배에게 많은 것들을 물어볼 수 있었고 또 어떤 고민 상담도 선생님에 비해서 더 마음을 터놓고 진짜 그런 고민되는 것들을 상담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같은 학원을 다녔던 선배에게 학원 생활이나 학습적인 면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험생의 시선에서 공감해주는 선배 덕분에 다가오는 수능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좀 덜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능 전에 선배님께서 저에게 초콜릿을 주시고 또 어떤 쪽지를 써주셔서 어떤 수능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많이 덜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선배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꼭 신청하시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 자존감이 정말 낮고 게으르기까지 해서 그리고 해도 안 된다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만을 항상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공부할 때는 이미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하면서 대충 공부를 했던 것 같고, 또 어떤 지역적인 공부를 할 때는 설마 시험에 나오겠어 하는 안일한 태도를 갖고 하고 싶은 생각만 하면서 편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공부를 할 때도 어렵다는 이유로 공부를 중단하곤 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수능을 못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재수를 할 때도 잘 고쳐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수를 하면서 학원 선생님들께 많은 상담을 하고 또 조언을 구하고 고민을 나누면서 나의 낮았던 어떤 자존감이나 게으르던 어떤 태도가 조금씩 극복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해보고 나서 생각하자라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힘들 때마다 우선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자는 생각으로 실천적인 어떤 공부를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저처럼 나쁜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너무 많은 것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당장 지금부터 실현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진부하고 또 당연하고 듣기 싫은 말일 뿐더러 저도 하고 싶지 않은 말이긴 하지만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또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정말 실천하기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목표가 수능이라는 단 하나의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날 막힘없이 빠르게 문제를 자동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체화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는 내용이라도 끊임없이 손으로 써봐야 합니다. 저는 거의 전 과목 문제풀이법 그리고 학습 내용을 빈 종이에 계속 그냥 쓰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재수할 때 최우선적으로 모든 과목에 취약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과목에 치중하는 공부보다는 모든 과목을 조금이라도 하루에 모두 보는 식으로 계획을 짜고 공부했습니다. 국영수는 거의 매일 봤고 탐구 2과목은 번갈아 가면서 격일로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군가를 믿고 그러니까 인강이나 책같이 어떤 만들어진 방식을 그대로 외우고 따라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누구와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혼자 들어가서 문제를 혼자의 힘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은 참고로 활용하고 실질적인 것들은 스스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어는 선생님께 꾸준히 질문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국어가 정말 학습하기 힘든 과목이고 또 어떤 성적이 공부한 양에 비해서 잘 오르지 않기로 유명한 과목인데요. 저는 국어 학습을 제가 공부하는 방향이 맞는지를 확인받는 데 집중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평가원 수능의 국어 지문은 정말 치밀한 구조로 짜여있기 때문에 양치기식 문제풀이의 학습으로는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설 모의고사 또한 평가의 잣대가 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전 감각을 익히는 용도로는 훌륭하지만 국어 학습의 근본은 기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한 수능 기출 지문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먼저 시험 볼 때 읽는 것처럼 급하게 긴장해서 빠르게 읽어보는 연습을 먼저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지문 구조 정리를 꾸준히 하면서 같은 지문이라도 계속 반복하면서 읽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으로 가면서 수능이 다가와질수록 어떤 실전 감각을 익혀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지문을 처음 본다는 식으로 읽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때쯤 가면은 지문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많이 읽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좀 공부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최대한 내용을 까먹었다고 스스로를 이렇게 속이면서 좀 이렇게 새롭게 접근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수능의 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셔서 저는 문제를 분석을 할 때 정답이 왜 정답인지 고민하는 데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 덕분에 수능날에 국어 문제를 실제로 풀 때도 막힘없이 문제를 풀어나가서 시간 단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학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좀 해당되지 않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저는 21, 29, 30번을 제외한 27일 문항을 전부 다 맞다는 마음으로 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27문제를 맞추는 것이 별로 어려운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어떤 실수를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또 계산 실수를 줄여야 한다는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것만큼이나 그런 27문항을 맞추는 것이 어떤 많은 연습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최대 최소의 주기를 놓치는 것, 또는 통계 신뢰도 구간에서 상수를 곱하는 것을 까먹는다거나, 또는 계산을 할 때 마이너스 계산에 취약하다는 것을 어떤 그런 식으로 그 실수의 항목을 정리를 해가면서 어떤 그 자신만의 어떤 실수 노트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HSP 플래너 뒷면에 그 네임펜으로 크게 실수하는 항목을 적어서 매일 그것을 보면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자신이 취약하고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잘 고치기도 어렵고, 또 좀 실제 수능장 가서도 당황을 하다 보면은 실수가 나오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수학의 대체적인 공부는 기출을 중심으로 했고, 유형 정리를 하면서 거의 문제풀이법을 외우다시피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영어는 마찬가지로 기출을 바탕으로 공부했습니다. 대입학 유형은 글의 흐름과 핵심 키워드를 잡고 답을 찾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가장 어려워한다고 하는 빈칸 추론 유형은 지문의 패러프레이징 하는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순서, 문장, 삽입 유형은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 같이 단락간의 어떤 관계를 찾는 연습을 했고, 또 주어진 힌트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영어 공부 시간을 줄이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저는 꼭 영어 공부 시간을 하루에 1시간씩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제가 재수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때는 9월 모의평가 이후의 시기였습니다.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아직 해야 할 것은 많고, 또 저는 9월 모의평가의 결과 또한 제 마음에 들지 않은 점수였습니다.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어떤 시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또한 어떤 시험의 일부라고 인정하면서 약해져가는 멘탈을 속으로 이제까지 잘해왔다는 어떤 그런 인식을 계속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HSP를 썼던 것을 계속 보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를 스스로 인정하도록 했고, 또 노트를 썼던 것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할 만큼 했다,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일주일 늘어난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주어진 황금 같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최대한 시험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수능을 앞둔 상황에서 어떤 하나하나에 걱정하거나 연연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방법론을 제대로 세우고 멘탈적 측면에서 마음을 비우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숙학원에서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교실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침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많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시간을 활용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아침에 머리를 감아서 말리기보다는 밤에 자기 전에 머리를 감고 말리는 시간으로 써서 아침 시간에는 바로 세수를 하고 아침밥을 먹고 교실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침 시간에 일찍 나와서 하루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마음가짐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반부로 갈수록 밥을 혼자서 먹고 남는 식사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할 때는 숙제를 하거나 아니면 단순 암기식 공부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채웠고, 또 자습 시간에는 취약한 부분을 위주로 공부를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건강관리는 간식 시간에 줄넘기를 하면서 체력을 키웠습니다. 단 며칠 동안의 어떤 짧은 수험 생활이 아니라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준비해야 하는 수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초반에는 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시험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재수는 생각보다 힘듭니다. 특히 재수학원의 규격화된 생활은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생활이 어떤 친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는
어떤 그런 힘든 생활이 공부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어떤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서 재수학원에 있다는 것 자체로 공부한다는 것을 공부한다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면 타성에 적기 쉽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주체적으로 학습하고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늘 따져보아야 합니다. 재수를 선택하셨다면 할 것은 하되 유연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쉼없이 또 계속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긴 마라톤과 같은 어떤 수험 생활을 보내는 어떤 그런 생활에서 적절한 휴식은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도 꾸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그 시간에 공부를 하기보다는 꾸준히 운동을 하시면서 건강관리도 하시고 스트레스도 좀 풀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